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돈과 함께 시간에 염승환 부장과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 등등. 오늘 공매도 얘기 좀 준비해 오셨어요? 네. 네네.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이 다들 공매도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공매도를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공매도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건 네네. 사실인데요. 일단 공매도가 어떤 건지 개념부터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보면 자 우리가 이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10,000원은 그 10,0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 100주를 삽니다. 100만 원치 사겠죠. 네. 기도를 합니다. 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그럼 이게 만약에 15,000원이 되면 150만 원이 되죠. 네. 그럼 내가 원금은 100만 원이고 수수료는 다 빼고 얘기할게요. 네. 그럼 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50만 원 수익이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이 뭔가 느낌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떨어질 것 같으면 사실 지금 현재 매수만 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버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냥 떨어질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바닥에 왔다 싶으면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주식이 이미 10,000원이 비싼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 5,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10,000원의 주식을 빌립니다. 네. 그러면 100만 원이 들겠죠. 네. 역시 100주를 빌리면 그다음에 50만 원이 5,000원이 됩니다.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그러면 50만 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일단 100주를 빌려가지고 판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시장에서 시장 가격으로 5,000원에 100주를 삽니다. 그럼 50만 원만 들이면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빌렸던 사람한테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빌릴 때 100만 원이 들었죠. 근데 50만 원만큼 이익을 받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50만 원어치 주가가 떨어져도 이득을 보는 셈인 거죠. 기다렸다가 싸진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어쨌든 나중에 되갚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되갚겠다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끼리 약간 주식을 빌렸다가 이제 되갚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대차거래라고 하는데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이에요. 아, 기한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이 네. 만약에 빌렸는데 갑자기 빌려준 쪽에서 나 주식 도로 돌려줘라고 하면 도로 돌려줘야 돼요. 말하는 그 즉시요? 네, 맞아요. 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대주거래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60일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신 60일 동안은 빌려달라고 못합니다. 빌려준 쪽에서. 돌려달라고 못해요. 그래서 개인 60일까지다. 예, 개인들은 주장하는 게 야, 우리는 왜 60일밖에 안 해주냐. 사별이다. 맞아. 무기한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고 네.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무기한이지만 언제든지 상환은 요구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상환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들이 특별히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개인들은 야, 그게 말이 상환 요구지 사실 개인이나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만약에 도로 돌려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100주를 빌렸어요. 네. 외국인인데 네. 돌려줘 갑자기 100주 이러면 다른 데서 또 구합니다. 100주를. 아, 옆에서 또 다시 맞아요. 구워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돌려받기로 이제 아무리 상환 요구가 들어와도 네. 뭐 상환 안 해주고 다른 데서 빌려가지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불리하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은 뭐 약간 좀 불리한 측면이 맞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721번님의 고란 기자 설명 듣다가 공매도가 뭔지는 이제 알겠는데 누가 빌려주는 거예요? 왜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빌려주는 주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국민연금이에요. 네네.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5% 이상 주식을 들고 있는 기업수가 거의 200개 육박하나 200개 안팎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네. 게다가 국민연금의 투자 스타일당 이거를 뭐 금방 샀다 팔았다는 그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기왕에 들고 있으면 이게 빌려줄 때 수수료를 냅니다. 빌려가는 쪽에서 수수료를 줘요. 네네. 뭐 대가를 줘야지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식 대여 수수료로 일종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 제일 많이 외국인한테 빌려주는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실 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반감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증권사나 무슨 어쩌고저쩌고 연구원 무슨 학교에서 나온 박사님들이 내는 논문을 보면 네. 이 공매도와 주가 하락과의 상관관계는 약하다.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심하게 내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와 주가 하락이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더라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저도 이제 읽은 것 네. 같은데 이 느낌적 느낌은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세력에 내가 밀리는 네,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반발이 나왔던 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네. 국민들의 뭔가 재산 살찌우고 뭔가 약간 공공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은 기관인데 주식을 외국인들한테 빌려줘가지고 내가 투자한 국민이 투자한 주가를 떨어뜨린다라고 떨어뜨리는, 불만을 제기해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안 빌려주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네네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네. 자기가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자기 주식이 이제 사실 이게 그 개인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갑자기 이제 요새 많이 나온 사례가 보면 야, 나 깜짝 놀랐는데 네. 문자를 받았다. 갑자기 내 주식이 대여가 돼서 대여 수수료로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이런 문자를 막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항의를 하세요. 투자자분들이. 나는 내 주식을 빌려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마음대로 내 주식을 빌려가? 그렇죠.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네. 라고 하는데 네. 사실 2019년 10월까지는 이게 사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빌려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항상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를 동의 절차를 밟게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뭔가를 가입할 때 그리고 뭔가 이제 HTS를 열어가지고 네.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네. 팝업창이 막 뜨잖아요. 네, 네. 그럼 대체로 다 그냥 동의 누릅니다. 귀찮으니까 다 네, 없애버리죠. 네. 근데 그 동의 누르는 사이에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식을 대여해도 좋습니다라는 이제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눌렀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나오면서 개인들 사이에서 부는 움직임이 뭐냐면 네. 최소한 내 주식을 내가 빌려줘서 내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재발등 찍는 행위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HTS 화면에 들어가서 네. 동의를 해제하자라는 움직임이 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도 모르게 클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시장 상황이 어제 일단 염승환 부장과 얘기했을 적에는 공매도 때문에 어쨌든 재개가 됐고 네네. 그 때문인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좀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은 올랐어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상황을 보자면 대충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0.6% 안팎으로 이제 올랐는데요. 어제 보면은 공매도가 얼마를 나왔냐 보면 대충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한 1조 정도를 외국인이 던졌습니다. 네. 이게 그 2019년에 네. 일일 평균 공매도량이 보면 대충 한 4,200억 정도 돼요. 오. 그러면 그때보다 거의 두 배하고 한 거의 3배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냐를 보면 네. 그간 참고 있었다가 어제 본물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거고 오늘은 보니까 한 8,600억 정도 공매도가 나왔어요. 역시 이 중에 85% 정도가 이제 외국인인 거고요. 네. 이 외국인들 물량이 이제 전체 공매도 물량이 8,60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2019년에 4,200억 정도 일평균 공매도가 네. 라고 19년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19년 기준으로. 근데 2020년 3월에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네. 금지 직전 10거래일을 네. 보면 일평균 공매도 평균이 한 8,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는 좀 많았는데 오늘은 공매도 직전 공매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뭐 일상적으로 공매도가 나왔다 정도로 볼 수 있고 네. 어제 사실 많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공매도가 나오니까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가 나오니까 주식이 떨어질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네. 개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자면 개인의 순매수가 많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특정 종목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이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네. 네. 근데 공매도가 대체로 바이오 종목에 집중돼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오 종목이 많이 떨어지면서 2% 정도 하락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반작용으로 어제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 같아 라는 느낌에서 네. 0.6% 안팎으로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공매도라는 게 이제 너무 과열된 너무 과대 포장된 것을 가격을 좀 정상화시키는 뭐 그런 순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공매도의 순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제가 말씀드려봐야 네.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싫어하실 텐데 어쨌든 순기능이 이제 제가 교과서에 나온 거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서에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네. 이제 버블이 끼면은 버블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게 바로 이제 공매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식을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사는 사람만 있는데 만약에 이거 좀 떨어질 것 같아라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매도가 없으면 들고 있는 사람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있으면 거래량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시장에 투자자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공매도가 있으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시장을 떠나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매도를 통해서 뭔가 기회를 엿볼 수 있으니까 역시나 투자자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네 번째로 우리가 증권사 가면 파는 그 ELS 주가 연계 증권 그리고 뭐 절대 수익 추구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수익. 네. 이거는 우리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연 5% 절대 수익을 주겠다. 뭐 이런 상품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있어야지 공매도가 있어야지 이런 상품이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금융 선진 시장으로 되게 편입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지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게 MSCI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수가 선진 시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요. 공매도와 주식 대여라는 제도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FTSE 지수는 또 이렇게 MSCI가 더 규모가 크고요. 네. FTSE는 좀 작은 지수인데 FTSE는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됐고요.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인이 공매도 할 때 아까 이제 뭐 말씀 잠깐 주셨는데 개인이 공매도 할 때 유의할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유의할 점이요. 사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공매도에서 수익 내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2-3배는 어렵다가 기본적이고요. 나도 공매도에서 돈을 못 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전문가들도. 예, 왜 그러냐면 공매도의 경우에는 수익은 한정돼 있습니다. 떨어지는 게 뭐 어느 만 원이었다가 5,000원 되고 1,000원 되고 떨어져봐야 뭐 1원, 2원 이렇게까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10,000원에 빌려서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이 주식이 2만 원, 3만 원이 되면 되갚을 때요. 그럼 3만 원이 된 주식을 되갚으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공매도는 사실 굉장히 돈 벌기 어려운데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2배 오를지 3배 오를지. 물론 이제 2배 떨어질지 3배 떨어질지.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난 1,000만 원으로만 하겠다라고 딱 잡아야지 계속 그거 공매도 물타기 하다가는 정말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고요. 무한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강제 청산.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강제 청산. 네. 증거금이 모자라면 강제 청산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